그 사람의 이름은 휴대폰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매일 누르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정호, 올해 70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것이 9해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식빵 한 장에 우유 한 잔. 그런 하루들 사이에 어느 날부터 전화 한 통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던데 산책은 하셨어요? 박순영 씨 67, 남편을 먼저 보낸 지 7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역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정호 씨가 읽어온 책에 밑줄 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혼자인 줄 알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순영 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의가 정호 씨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자 둘은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로 시작해서 저녁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로 끝나는 하루가 어느새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어느 날 순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 씨, 요즘은 우리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호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그만하자는 뜻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순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떡하죠? 습관. 그 한 단어가 오래 맴돌았습니다. 좋은 감정도 습관이 되면 없어졌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 먼저 전화하지 않는 걸로 해요. 그러지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연락처는 남겨두되 급한 일이 아니면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약속 뒤 첫 번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 때까지 순영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울린 것은 택배 문자와 광고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늘 뭐 하셨어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꾸 먼저 가는 것이 싫어서 휴대폰을 아예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녁 혼자 라면을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각자의 날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는 하루가 마치 관계가 한 뼘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호 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순영 씨의 하루가 어떠했는지를요. 같은 날 아침 순영 씨는 오래된 친구 미경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영아, 나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정호 씨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말자고 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기다렸고 다행히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을 때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그 사람이랑 잘 지내면서 왜 연락을 줄이자고 했어? 순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니까 줄이자고 한 거야. 우리 나이에 누군가한테 기대다 보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잖아. 그리고 이 나이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럴 수 있다는 뜻이니까. 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순영아, 안 이루려고 처음부터 가까이 안 가는 것도 좀 슬프지 않아? 순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호 씨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대로였는데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혼자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가 작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큰 냄비를 썼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작은 냄비로 바꿨습니다. 정호 씨를 알게 된 뒤로는 가끔 중간 냄비를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작은 냄비였습니다. 밤 9시 순영 씨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영 씨가 전화를 건 이유는 단순히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미경 씨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정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정우 씨한테 해야지. 정우 씨면 뭐라고 하실까? 그때 순영 씨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정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빴어요. 친구 병원에 같이 다녀오느라요. 정호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랬군요. 고생하셨어요. 연락 안 해서 혹시 서운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건 그녀를 붙잡는 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가끔은 연락 없는 날도 있어야지요. 순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대기실에서 미경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계속 정우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좀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주고 있구나 싶어서. 정호 씨는 한참을 듣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전화 안 오니까 자꾸 휴대폰을 보게 되고 공원에서 나란히 앉은 부부가 눈에 들어오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니요? 이 나이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매일 연락 안 해도 돼요. 대신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해요. 보고 싶어서도, 몸이 안 좋아서도, 이유 없어도. 순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 안 하는 날은 괜찮은 날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괜찮은 날이니까 연락 안 하는 거지요. 전화를 끊고 정호 씨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연락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이 습관을 먼저 잡지 않게 하려고 필요할 때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둘 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정호 씨는 열이 있었습니다. 37.8도,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순영 씨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요. 그 한마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감기 정도로 전화하면 이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오늘의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각 순영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서의 수업을 마치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찌개를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연락이 없네. 괜찮은 건 맞겠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참는 거야. 드라마 속 대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체념이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은 아닌지. 밤 9시 순영 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호 씨,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20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별일 아닌 것이 별일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불안을 쉽게 털어낼 수 없었습니다. 순영 씨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9시 반 정호 씨의 집까지 걸으면 20분. 걸으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정호 씨, 저예요. 순영이에요. 잠시 뒤 느리고 끌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고 누웠거든요.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두고. 순영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연락을 안 하셨어요? 대단하든 안 하든 연락했어야지요. 걱정이 화의 모양을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눈에 걱정과 서운함과 다행이다라는 안도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가는 건 밥도 못 먹었어요. 순영 씨의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대파, 된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없이 냄비를 꺼내 물을 받고 된장을 풀고 파를 썰어 넣고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정호 씨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풍경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부엌에 서 있는 풍경.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은 진짜 이유는 감기가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짐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영 씨는 짐을 지고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드세요. 다 먹고 약 드시고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어요. 된장 풀어 끓인 것밖에 안 했는데요, 뭘. 그래서 맛있어요. 순영 씨는 맞은편에 앉아 정호 씨가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연락했어야 하는데. 순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다음에는 전화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기대는 거, 그게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지요? 알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영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받으셔야 해요. 휴대폰
서랍에 넣지 말고 옆에 두세요. 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영 씨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호 씨가 문 앞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부엌에 남은 된장국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같은 서랍이었지만 넣는 것과 꺼내는 것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 넣은 것은 연락에 기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꺼낸 것은 이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 응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순영 씨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영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까 부엌에 서 있을 때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군가를 위해 부엌에 서는 일이 싫었습니다. 요리를 하면 간병의 기억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호 씨의 부엌에서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오른 것은 단 하나, 이 사람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싱크대 옆에 작은 냄비와 중간 냄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중간 냄비를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 냄비로 국을 끓일 것입니다.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갖다 줄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순영 씨에게는 아주 큰 결심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위해 부엌에 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 씨는 한 번만에 받았습니다. 베개 옆에 두고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나았어요. 어젯밤에 국 먹고 푹 잤더니 다행이에요. 점심때 국 좀 갖다 줄게요. 많이 끓였거든요. 순영 씨는 점심에 소고기 묵국과 나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호 씨의 식탁에 두 사람분의 식기가 놓인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영 씨, 우리 약속 있었잖아요. 급한 일 아니면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거. 네, 그 약속 잘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순영 씨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떡하지요? 약속을 바꾸면 되지요. 자주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자주 연락해도 괜찮은 사이가 되기로 해요. 자주 연락해도 괜찮은 사이. 그것은 습관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신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지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영 씨가 돌아간 뒤 정호 씨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분의 그릇이 놓여 있던 자리가 다음에 다시 채워질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 하면 부담이 될까봐 망설이는 분. 가까워지는 게 좋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쪽을 조금 덜 외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날을 지나오신 분이 있다면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황금빛 노을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어 듣고 싶으시다면 곁에 두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곁에 있겠습니다.